해마다 열리는 예장합동의 은퇴 목사 위로회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모금에 나섰다가 돈벌이 의혹이 제기돼 중단된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와 SF 교육그룹이 MOU를 맺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합 감리교회 교단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감독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소형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차지합니다. 한평생 목회를 위해 헌신해도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보장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내 빅3 교단 중 하나인 예장합동의 은퇴 목사 위로회에서 은퇴 이후 곤궁한 삶을 지원하는 실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응급부 주최로 제32회 은퇴 목사 위로회가 열렸습니다. 부름받는 그날까지 전제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가 한치의 후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거룩한 희망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시기를 감히 우리 선배 어르신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합동총회는 목회자들의 은퇴 후 삶을 위해 응급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교단 소속 은퇴 목회자와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1992년 설립됐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은퇴 목사 위로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 물어보니 경제적 빈곤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생활비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살고 있죠. 농어촌 교회나 개척교회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70~80%가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오늘 돈 10만 원씩 교통비 준다는 거, 그거 하나 받으려고 멀리서부터 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치 비참해요. 합동총회가 운영하는 응급재단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일정 금액을 69세까지 월 납입하면 70세 이후부터는 사망시까지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회자가 50%, 나머지 50%는 총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30세가 40년 동안 16만 3,600원을 납입하면 70세 이후 매달 받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납입하면 70세 이후 96만 4,850원을 받게 됩니다. 합동총회의 응급제도가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타 교단에서 목회자 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과연 연금을 들으면 사보험처럼 이게 나중에 이것이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는가. 생활고도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여유 자금이 없어 월 납입액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입자는 극소수입니다. 가입한 사람은 괜찮아요. 끝까지 한 것은 끝까지 못하는 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연금 가입자로 만들어 제도상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국내 빅3 교단인 합동총회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은퇴 목회자 노후 보장 문제. 은퇴 이후 목회자들의 경제적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 대책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모금을 받았는데 목적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과 종교시설 허가 문제 등으로 건립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입니다. 4년 전 자신의 종교를 가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그는 최근 국내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유튜브를 통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And the next project is building the masjid in
So you can donate as much as you can. Small money is okay. 해당 유튜버가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자신의 채널을 통해 공개한 매매 계약 부지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72평 규모의 땅입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사원 건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됐습니다. 다들 극명 반대했죠. 다들 분위기가 아니고 이거는 여기다가 설립될 곳이 아니다.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이질감이 좀 있고. 반대 의견이 확산된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 해당 유튜버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모금의 목적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뒤이어 해당 토지가 종교 집회 장소 조건에 맞지 않아 애초에 사원 건립이 불가능한 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종교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거기까지 진입하는 모든 도로가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개설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인로 폭이 안 나와서 이종근생 종교 집회장 용도는 불가하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결국 토지 매매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조그맣게 집 하나 짓는다고 그러더라고. 집 하나 짓는다고? 네. 그런 소문이 계약하라고 했지. 그래서 계약했어요. 한편 유튜버 다우드 킴은 앞서 2년 전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며 모금을 진행했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밝힌 모금액 7천만 원 중 실제 후원금은 200만 원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돈벌이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급진적 이슬람 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거센 가운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더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1월 자살 사망자가 32.3% 증가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교회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살 사건 보도에 극단적 선택이란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칫 자살이 선택지 중 하나라는 인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잠정 집계한 자살 사망자는 1,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3%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은 어떨까? 매년 2,600여 명 안팎의 기독교인들이 자살로 사망한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중형교회 5개가 사라지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살을 죄로 여겨 교회 안에서 자살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리지 않고 이 때문에 예방과 대응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인 맞춤 자살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관하고 라이프오프 한국기독교 목회지원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공개됐습니다. 안전망의 구멍을 좁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상담하는 생명보듬이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교인의 성격에 맞게 자살 예방 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을 생명보듬이라고 부릅니다. 일상 속 차이를 살펴보는 생명보듬이, 자살 예방 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적절하게 연결하는 소개하는 생명보듬이 등 7빛깔 생명보듬이로 나뉩니다. 생명보듬이의 가장 큰 역할은 감정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요 문제가 너한테 100%가 아니야. 다른 게 있어. 목사님이, 권사님이, 구역장님이, 속장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2022년 제작된 긴급 목회돌봄 매뉴얼 강의도 이어졌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20대 장례식 중 절반은 자살인 경우가 많다며 즉각 대응부터 장기 대응까지 목회자가 따라야 할 4단계 절차를 제시합니다. 교인들에게 사건과 장례를 알리는 과정에서 유가족의 뜻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자살 아니라고. 이거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살 사건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세요. 매뉴얼은 자살 사건 발생 직후 즉각 유가족과 목격자를 만나고 긴급 목회돌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제안합니다. 라이프오프는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대응 절차를 배울 수 있도록 신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 교인 돌봄 등 마음건강 돌봄 통합 매뉴얼도 제작해 오는 8월 발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와 SF교육그룹이 MOU를 맺고
다음 세대 복음화 사역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4일 두 기관은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협약식을 갖고 교육 콘텐츠와 방송을 결합해 복음화 사역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SF교육그룹은 20년 동안 교육 콘텐츠를 통해 다음 세대 전도, 기독인재 양성, 콘텐츠 연구개발 등으로 한국교회를 섬겨온 OMS 선교훈련원이 전신입니다. 현재 전국에 200개 이상의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수학, 암산 등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하는 수학, 영어, 그다음에 암산 좀 보여주셨는데 그런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개발한 콘텐츠들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도구,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그러면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지금 사역을 한 지 좀 됐습니다. 우리 구티비 또 소식을 듣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가 교단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감독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연회 감독 트리에시 스미스 말론 목사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현지 시간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열리는 UMC 총회에서 말론 신임 감독회장이 공식 취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MC는 1960년대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와 감리교회가 통합한 교단으로 1736년 존 웨슬리의 신앙운동이 미주 지역으로 전파된 시점을 기원으로 합니다. 교단 역사상 아프리카계 여성이 감독회장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론 감독회장은 교회와 세계에서 제자도 선교 형평성 그리고 정의에 대한 헌신을 깊이 있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취임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동성애 옹호 문제로 내홍을 겪은 UMC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4분의 1 이상의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3일 전주 왕해지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정동영, 김윤덕, 이성윤 당선자와 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전북 발전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 예장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에스더처럼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박종숙 회장은 당선자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전북의 발전과 기독교의 부흥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이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당선자들에게 축하패와 꽃다발, 성경을 전달하며 당선을 축하했고 당선자들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22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타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즉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사로 나선 안성호 미국 고든대학 선교학 교수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은 인류를 다문화, 다종족, 다언어로 흩어지게 하셨다며 창세기부터 이어져 온 디아스포라 선교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3단계로 구분하며 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 디아스포라가 현지인과 자국민에 전하는 선교, 디아스포라가 모든 민족을 위해 행하는 선교 순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아스포라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사직과 휴직을 예고해 더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 하루 응급, 중증, 또 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맞춰 사직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형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또 삼성서울병원 등 나머지 병원도 휴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의정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에 들어선 가운데 24일 행정안전부가 5가지 캠핑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제품을 연결하지 말고 플러그나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4월에만 27건이 발생해 연중 가장 많았습니다.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은 불씨 관리 소홀 등 부주의로 꼽혔습니다. 행안부는 4월부터 캠핑객이 늘기 시작해 여름 휴가철 정점을 찍은 후 11월까지 캠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2월 태어난 아기가 2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작년보다 0.3명 줄었습니다. 설 연휴가 겹치면서 결혼 건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5%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9,36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58명, 3.3% 감소했습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2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소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월 출생아 수는 2017년 3만 499명에서 이듬해인 2018년 3만 명 선이 무너졌고 작년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해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78.1%로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내진율인 75.1%보다 3.0%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023년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행안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내진 보강 기본 계획에 따라 도로, 철도, 또 전력 등 국가 기반 시설과 병원, 또 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 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격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영국 더타임즈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드론으로 레바논 남부의 항구 도시 티레 인근을 타격해 헤즈볼라 항공부대의 고위지휘관 후세인 알리 아즈쿠를 살해했습니다. 같은 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로켓포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날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양측 간 대규모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약 6개월간 표류했던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며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배송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지원 예산이 상하원 의결에 이어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곧바로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 기동 로켓, 포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총리실도 우크라이나에 5억 파운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며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에서 가짜 불면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대마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며 의료용 대마초로 폭넓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합법화 이전에는 만성질환의 다른 치료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처방이 허용됐지만 이제는 불면증 치료제나 진통제, 항우울제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용 대마초에 애연가가 몰리자 실제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가 필요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환자들은 대마초 치료에서 비롯된 사회적 낙인을 벗기 위해 합법화를 지지했지만 기대와 정반대 상황이 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라크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전사한 한인 1.5세 이름을 딴 다리가 생겼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벅스 카운티 미들타운 브릿지가 최근 문제식 하사 추모 다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다리는 벅스 카운티 랭혼 지역 근처 295번 고속도로를 지나는 트렌턴 로드 위에 있습니다. 아버지 문영환 씨는 지난해 여름 조 호건 펜실베니아주 하원 의원이 찾아와 다리에 아들 이름을 새기겠다고 제안했다며 2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을 기억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1985년생인 문 하사는 이라크전에 재파병됐던 2006년에 순찰 업무 중 지뢰가 폭발해 전사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맑겠습니다. 기온도 23도까지 오르며 봄 기운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지나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7도, 광주 25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도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그림자와 같은 기록. 바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입니다. 이웃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안에서조차 매년 2,000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인의 자살을 대응해야 하는 많은 목회자를 위해 오죽하면 매뉴얼까지 만들어졌을까?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봐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